달서구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5의 달서 근로자 가요제를 22일 성서체육공원 야외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제3회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성원고등학교는 지난 19일 개교 102주년을 맞아 제46회 대상의 날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은 22일 학상공원에서 2025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열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제24회 대구학생동아리 한마당이 지난 14일부터 대구학생문화센터와 교육연수원에서 열려 대구 전역의 초중, 고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서 로데오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중국의 신예 교향악단 자싱다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0월 2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대구시립 교향악단은 11월 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20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넘버5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서보영 임미연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는 제5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를 22일 성서체육공원 야외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무대가 이어지며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노래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달서구와 달서구의회, 달서경제인협의회, 아임뱅크가 후원했으며 현장에는 성서산단 기업 홍보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부정홍보관이 함께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성태근 이사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나누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서산단이 대구 경제의 심장으로서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산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요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근로자 표창, 근로자 노래자랑 본선, 축하 공연과 시상식, 그리고 푸짐한 경품 추첨까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올해 사전 예선에서는 61개 팀이 참가했고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노래로 하나 되는 달서, 음악으로 웃는 직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즐거운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대회 결과 특별상의 조현재 씨, 인기상에는 박보은 씨와 신진아 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김준영 씨와 장호윤 씨, 우수상은 백춘기, 신인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상은 조경은 씨가 차지했으며 대상은 일편단심 민들레를 열창한 디데이 대구물 류의 김수웅 씨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제3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의 내일이 더 아름답다를 주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헌신과 노고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전홍배 달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성열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차준용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발달장애인 연주단, 빅포레스트 예술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지원사의 날 소개, 영상 상영, 우수 활동지원사 시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트로트 가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효연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활동 지원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활동 지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활동 지원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따뜻한 달성군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활동 지원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의 정취 속의 지역 곳곳에서 총동창회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상원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9일 개교 102주년을 기념하는 제46회 대상이날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교직원 등이 함께 자리해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며 모교의 발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46회 대상의 날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27회 선배님부터 69회 후배까지 약 1000여 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날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재학생까지 다 합친 전체 동문들이 모여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고 우리 동창회의 맥을 면면히 이어가는 행사로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기수별로 마련된 부스에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모교에서 해마다 이맘때 그 대상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날 행사에 오늘 졸업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저희 37회는 금년이 8순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 음식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특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먼저 떠난 동기들도 생각이 나고 남아있는 동기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특히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원고의 역사와 전통을 격려하며 동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2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는 상원고등학교. 이날 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이 장이자 상원인의 자부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이 학산공원에서 2025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1기부터 28기까지 졸업생 및 재학생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와 기술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식전 공연은 바이올리스트 이시온의 아름다운 연주로 문을 열었고 이어 선배팀, 청춘팀, 기억팀, 백세팀, 기악팀 각 기수단이 힘찬 입장으로 본격적인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달용 총동창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후배 동기들과 우위를 다지는 축제의 자리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하루는 모두가 청춘으로 돌아가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 그리고 김우남 상록수재단 이사장이 함께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진 선서 시간에는 유쾌한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이를 잠시 내려놓고 청춘의 열정을 되찾겠습니다. 하나 넘어지더라도 무릎보다는 자존심이 먼저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원 모두가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운동장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풍물단 동아리의 흥겨운 장단으로 열기를 더한 가운데 팀별 단합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고 어르신들의 응원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노래자랑과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가을 정취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세대를 잇는 따뜻한 우정과 청춘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전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24회 대구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지난 14일부터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음악과 춤,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예술로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술로 꽃피우는 우리들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초, 중, 고 450여 개 동아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서 춤추며 노래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대뿐 아니라 이갤러리와 본관 전시실에서는 학생들의 그림, 사진, 공예 작품이 전시돼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시선을 표현했습니다. 올해는 관악제, 교육연극축제, 학생 뮤지컬 축제 등 다양한 예술 행사가 함께 열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또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가 참여한 체험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음악과 공연은 예술적 감수성은 물론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술로 하나가 된 학생들의 무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배움과 성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서 로데오 거리가 불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로데오 거리 내 이벤트 포스터가 부착된 상가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즉석 복권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데요. 행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5일 추첨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즐겁고 행운 가득한 이벤트가 상인들에게는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민원 담당 직원 등 220여 명을 대상으로 개그 공연과 친절 교육을 결합한 힐링 친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반복되는 민원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 민원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혜영 강사가 친절 서비스 마인드와 직장 예절로 시작하는 공직 생활을 주제로 민원 응대와 갈등 예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공연 팩토리의 개그 공연이 함께한 친절 콘서트는 웃음 속에서 친절의 가치를 되새기며 교육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이 민원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월광수변공원 보원지 일원에서 해병대 전후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수중 및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보트 한 대와 다이버 3명을 포함한 전후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명품 달서구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병대 정신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자연 보호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달서구지회는 올해 19회째 정화 활동을 이어오며 하천공원 등 생활권역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성당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제80회 경찰의 날을 맞아 청소년 마을 운영단 학생들과 함께 성당 파출소와 성서경찰서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수제 햄버거와 손편지를 전달하며 항상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치안에 헌신하는 경찰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성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당동 청소년 마을 운영단은 2023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마을과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실습형 마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2025 행정수요 및 국민의견조사 결과 국민의 88.6%가 앞으로도 달성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군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83.7%로 정책 추진 방향성과 주민 소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잘한 사업으로는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가 꼽혔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 역시 제2국가산단 조성과 대구산업선 개통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교통, 의료, 일자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91.2%는 달성군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달성군은 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안지 주차장 11개소 총 225면을 조성해 21일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올해 조성된 주차장을 포함하면 총 21개소 392면으로 확대되며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 만에 사업을 완료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년 이상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추진됐으며 행정은 예산을 절감하고 토지주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 상생형 모델로 운영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가 불법 주차 완화, 도로 교통 환경 개선,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17일 제1회의실에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가 주관했으며 대구대학교 이진숙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지역 복지기관 및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주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달성군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고령 친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의 교향악단 자싱 다차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란드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휘자 위 루와 세계적인 수호나 연주자 유원원이 함께하며 베토벤 교향곡 5번, 백대용의 남도 아리랑, 중국 민속음악, 횃불 축제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공연에 앞서 음악평론가 탁계석의 해설도 마련되어 관객들의 이해와 감상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란드홀에서 제520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넘버5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백진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하드 리트너가 협연하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을 선보입니다. 황제 협주곡은 화려한 기교와 웅장한 스케일로 자유와 존엄의 메시지를 담았고 교향곡 제5번은 문명 교향곡으로 불리며 시련을 극복한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백진현 지휘자는 이번 연주는 인생의 고난을 넘어 희망을 노래한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관객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성서주공1단지 은하수마을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은하수마을 축제를 연 소식입니다. 주민과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는 은하수마을 30년 이웃과 함께 으쓱 성장하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과거의 기록 전시와 친환경 체험 부스, 문화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주민이 복지의 주체가 되어온 3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가 협력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대구 역사문화 탐험대를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동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운영 일정은 10월 25일 선사 코스로 달서선사관, 한샘총동공원, 진천동 입석, 상동 지성묘, 11월 1일 3구 코스로 불로동 고분군, 구암동 고분군 대구교육박물관, 11월 22일 조선 코스로 구암서원 옥골마을, 노변동 사직, 11월 29일 근현대 코스로 영남제일관, 도양회관, 성창조 캠퍼스 상화기념관 코스입니다. 참가 신청은 각 코스 출발일 일주일 전부터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오는 11월 15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부동서원 440년 된 은행나무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은행나무의 성장 과정을 유교의 깨달음과 결실로 표현한 영상이 가을밤 서원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10월 24일과 11월 7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청사초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두 번째는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이 12월까지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똑똑 교실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기르고 부모와 함께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학년별로 나누어 1기에서 3기로 진행됩니다. 각 기수별로 오전, 오후 2반씩 운영되며 학생과 보호자가 한 팀을 이뤄 한 반당 10팀 총 20팀이 참여합니다. 수업은 단순 강의가 아닌 디지털 보물찾기, 디지털 세상 속 안전 규칙 만들기, 가족 디지털 스토리북 제작, AI 활용 콘텐츠 만들기 등 놀이와 체험, 콘텐츠 제작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도서관은 이번 교육이 가정 내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건강한 미디어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달성어린이집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오란 중학교가 2025 K스포츠폼 공모전 함께 스포츠 챌린지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이 3위에 입상하며 지난 15일 제63회 스포츠의 날을 맞아 올림픽 회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 참여했습니다. 한오란 중에 수상작 함께해야지 재밌구나는 한 학생이 배구 경기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상에는 한오란 레인저 캐릭터가 등장해 함께하는 스포츠의 재미와 의미를 강조하며 스포츠 참여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학생자치회 홍보알림부가 주도해 제작했으며 3학년 이준용, 이현서, 2학년 최민준, 1학년 심가온 학생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완성했습니다. 한오란 중학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생주도 미디어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고 공모전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임규현, 박하은, 박지민 학생이 마이다스 IT 고졸 인턴십에 최종 합격한 소식입니다. 이번 성과는 마이다스 그룹과의 협약 아래 진행된 청춘어람 프로젝트와 뮤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9월 열린 청춘어람 바이브 코딩 해커톤에서 뛰어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10월 20일부터 약 3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인턴십 성과에 따라 정식 입사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10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2만 달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달서구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 서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재정 위기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례로 2015년 60만 명이 넘던 달서구 인구는 2025년 현재 약 52만 명으로 8만 명 가까이 줄었고, 고령층 증가와 경제활동층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구민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달서구 세입 총계는 약 1조 1,120억 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2,015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자체 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025년 달서구 재정 자립도는 18.2%로 2021년에 비해 4.48%포인트, 같은 시기 재정 자주도는 27.71%로 3.29%포인트 하락하면서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지역 활력 지수, 인구 활력도, 소비 활력도, 생산 활력도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대구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 수입은 10년마다 약 150억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입은 줄어들지만 세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달서구 통합재정 수지는 이미 약 247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약 24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 여유자금을 확보 관리하는 재정 안정화 개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돈을 빌려 부족분을 간신히 막아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구청장 공약 사업은 검토 없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원 구청장님, 그리고 52만 달서 구민 여러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당장의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 확보후 지출이라는 페이고 원칙 준수와 연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지출 총량제를 통해 체계적인 지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란 이유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모든 정책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연간 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추경을 통해 집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매몰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개선 폐지하여 더 큰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둘째, 달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민이 참여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례로 인천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공약 사업을 포함한 불필요한 공사와 보조금 불법 수령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구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 구민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 방안은 명확합니다. 가용 재원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2번, 3번 살펴 우선순위를 두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투명한 집행으로 주민이 낸 세금이 2배, 3배 편익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 특별위원회 임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 운영, 특히 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19년 말 115억인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덕분에 우리 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제도는 돌발 위기나 세수 감소에 대비해 마련된 재정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2002년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약 256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제적 대비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들어온 교부금과 세수 증가분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어렵사게 모은 기금이 불과 2년 만에 급속히 소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에는 166억 원, 2025년에는 98억 원이 일반 회계로 전입되어 지출되었고 현재 남은 금액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기금의 사용 제한까지 풀어버려 기금의 위기 대응이 아니라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 비상금 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 재해 대응이나 대규모 사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위한 비상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제 운영은 이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신규 사업이나 도시 생태축, 보건사업 및 선사시대 역사자원의 관광 테마화 강화 등의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처리 수수료와 같은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조차 일반 회계에서 감당하지를 못해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필수 경비를 사실상 볼모로 삼아 기금의 전출을 야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의 안전판이 아니라 빚으로 돌려받기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지금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조차 가용재원이 부족해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기초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여건 때문이기보다는 기금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발생한 집행부의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금은 국민의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재정적 보류입니다.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더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억 이상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하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세수 일시 증가분을 쌓아두는 용도가 아니라 재정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민생 안정 시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기금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정과 삶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유연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농산 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겹치면서 지역 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달성군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현행 정년제도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년 도래와 함께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지역과 기업이 축적해온 인력 자산이 단기간에 사라지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전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년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지만 기초지자체 또한 지역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달성군 차원에서 고령 인력이 경험과 역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 아울러 일본 사례를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사회 합의 기반 마련입니다. 정년 유연화는 단순히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세대 간 조화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과제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에는 청년과 시니어 간의 일자리 분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계속 고용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임금 갈등, 고용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달성군은 노사민정협의체 등 지역 대화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의의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정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조례와 정책 사업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검진과 직무 능력을 평가를 거쳐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부 제도를 도입하고 재교육,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인건비 일부 지원,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추가 납입 지원이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2년 65세 전원 고용 의무화, 2020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정착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계약직 재고용 중심 운영으로 임금 하락과 근로조건 악화라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 달성군의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년유연화는 단순히 고령자 고용 대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달성군은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그리고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